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4월 4일 월요일 오늘 종목은 넥스티를 한번 봅시다. 잘 안 보던 종목인데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네, 이름은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작년에 아마 상장됐나요? 네, 반도체 회로 패턴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비인데 후공정 검사 장비가 아니라 전공정 검사 장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검사 장비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전부 후공정에 속할 것 같은데 얘들은 이미 이제 패키지를 한 상태가 아니라 패키지 전 단계에 반도체 8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별로 잘 만들어졌는가, 패턴이나 회로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계측하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러한 전공정 관련 그러한 검사 장비로 독특한 영역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산화와 기술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봅시다. 저는 전고점 83,000원 정도 수준에 도전할 것이다. 2021년 실적은 연초 가이던스 대비 여러 가지 코비드 영향으로 좀 많이 좀 떨어졌죠. 살짝 떨어진 수준인데 그렇지만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특징들은 2022년에도 유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이닉스 양이 많이 주로 매출이 기체품이 검사 장비가 많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하반기는 중화권에서 좀 성장이 일어난다. 제가 지금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최근에 중화권에 우리나라의 그런 검사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공정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한국 장비를 공 대신 다구로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장비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묶여 있던 그런 캡티브 마켓을 벗어날 수 있는 글로벌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확장 단계의 거의 좀 두 번째 투자 포인트 2000년도 중반 10년에서 18년 사이에 한번 일어났었는데 이제 두 번째 기술력이 한번 점핑하는 K 반도체 장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 투자 포인트는 이건 거죠. 세 번째로 네, 전, 정,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 패턴 검사 장비로서 실력을 차츰 발휘할 전망이다. 전고정이 아니라 전공정 패턴 검사 장비 업체로 실력을 차츰 발휘할 전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한번 어떤 기업인지 한번 심층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83,500원까지 작년에 갔었죠. 1년 전에 갔다가 쭉 바가지형으로 이렇게 스마일 형태로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관련 장비나 소재 이런 기업들이 좀 주춤주춤했는데 동사는 바닥 45,000원대를 찍고 지금 67,000원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67,000원이니까 전고점 8만원 수준까지 한번 도전을 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좀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내릴 때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면은 좀 조정을 받고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 정도면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봅시다.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 해외 기관 투자가들 모두 매수로 대응하는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 봐서는 AA 정도의 수준의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는 거의 공매도가 잔고가 없을 정도죠. 네, 공매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무엇하는 회사인가? 전공정 패턴 검사 장비. 두 가지 단어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전공정에 관련된 그러한 기기를 만든 회사구나. 그 다음에 뭐라냐? 패턴을 검사하는 거. 무슨 패턴을 검사하지? 넥스트는 반도체 전공정에 적용되는 패턴을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반도체 전공정 패턴의 결함을 검사하는 기술은 우리 웨이퍼의 동그란 웨이퍼에 전기 회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턴의 결함 및 이물을 회로의 이미지를 찰상한 후
반복되는 동일한 이미지와 비교해서 검출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반도체 후공정에서의 검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테스나 뭐 테크잉 뭐 이런 것들인데, 패키징이 완료된 반도체 소자의 정기적 특성을 평가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공정으로, 전공정 검사 장비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전공정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는 동사가 굉장히 독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패턴을 검사하는 장비이다. 정기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정기적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원하는 대로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과정을 검사하는 장비이다. 당연히 기술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러한 섹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찰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찰상이라는 단어는 저도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어떤 광학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광학적인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연결해서 보는 것을 찰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봐야겠대요. 광학적인 화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찰상 장치이다. 이렇게 봐야죠. 결국은 우리가 그 화면으로 봤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적으로 잘 패턴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을 찰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통사의 매출액 비중을 볼 때 패턴 결합을 검사하는데 한 40%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필름 두께, 이온 농도, 오정열, 임계 선폭 이런 것들인데, 패턴 결합이 가장 많은 반도체 불량 원인을 차지하고 있네요. 패턴 결합이 40%, 필름 두께가 그 다음에 이온 농도, 그 다음 오정열이 두 번째는 다음 임계 선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도체 전공정에서 불량이 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패턴 결합 같은 걸 잡아내는 거죠. 오정열이 되는 걸 잡아내고, 임계 선폭이 가늘게 잘 원하는 대로 설계대로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계가 하는 일이라 잘 안 되거나 좀 두껍게 되거나 얇게 되거나 그런 것들도 잡아내죠. 이런 것도 오작동을 이용하는 거죠. 이온의 농도, 필름의 두께, 그렇죠? 매출 부정을 보면 동사의 최근에 새로운 제품, 기계 제품이 AEGIS라는 게 있는데, 이게 56% 매출을 차지하죠. 관련된 용역, 이 기계를 팔고 수리해주고 보상, 그다음 관리해주는 데 필요한 발생하는 그러한 용역,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주 구성을 보면 넥스틴의 최저주주는 APS 홀딩스네요. 네, APS 홀딩스 지분을 약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하고 관계인들이 9.9%를 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5.1%를 들고 있다고 공시를 했네요. 독특하네요. 그렇죠? 우리 사주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잘 팔리고 동사 매출액의 60%를 차지하는 AGIS 시리즈 중에 하나인 제품 AGIS2가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패턴 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반도체 8대 공정이 있죠. 네, 필름, CMP, 사진, 이온 주입, 그 다음에 뭐 찍고 시각하고 또 필름으로 보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한 공정이 끝난 패턴 결합 검사들을 여러 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 여기에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만든 기업이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사의 고객사가 누구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2021년은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25%였네요. 그렇죠? SK 로직 파운드리가 12%. 다음에 중국 기업이 34%. 이 중국 기업이 참 중요하네요. 중국의 로직 파운드리가 12%, 중국 메모리가 34%. 결국 중국 메모리가 34%를 차지해서 중국 기업이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에 그죠? 네, 삼성전자 로직 파운드리, SK 메모리, 중국 메모리, 거의 2021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지속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어떤 기업이 고객인가, 이 고객이 확대가 되는가 안 확대가 되는가,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오더를 얼마나 받았나, 내년에는 얼마나 받았나, 이익률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느냐 없나, 또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또 스프레드 제품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봐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패턴 결합이라는 게 대체 뭐냐, 패턴 결합을 잡아내는 이 기술이 뭐냐를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패턴 결합은 인스펙션 로스라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의 수율 저하의 원인을 약 40%를 패턴 결합에서 나온답니다. 나머지 60%는 방막의 두께가 오류가 발생하다니 임계 선폭의 오류, 오정열, 주입된 이온의 농도의 및 분포의 오류 등이 계측 결함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롤라지를 로스를 계측 결함이라고 그러죠. 메트로로지 로스. 네. 메트로로지 로스는 즉 계측 결함은 공정 품질의 개선 및 관리를 통하여 통제가 가능하지만 패턴 결합의 발생은 사전에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수율의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러 가지 패턴을 그렸다. 즉 기계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 설계도가 두께, 퀄리티, 그 다음에 뭐 선폭, 그 다음에 오작동 여부, 전기가 잘 통하는지 실질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반도체 전공정 패턴 결합 검사 장비는 웨이퍼 표면에 형성된 전기 회로의 이미지를 찰상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그렇죠? 광학적인 화상을 전기적 신호의 연결 여부를 보는 그 단어가 찰상이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전기적으로 잘 통하고 있느냐, 회로대로 그린 대로 전기가 그대로 잘 흐르고 이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검사한다는 거죠. 웨이프 표면에 형성된 전기 회로의 찰상 이미지를 얻는 방법에 따라서 전자선 검사 장비, E-beam 인스펙션 시스템과 광학 검사 장비, 옵티컬 인스펙션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눠진다. 전자선 검사 장비는 고배율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나 찰상 접근이 까다롭고 속도가 느려 연구 목적으로 주요 사용된다. 이것도 연구소이니까 E-beam 인스펙션 시스템은 거의 관심이 필요 없다. 광학 검사 장비가 주죠. 옵티컬 인스펙션, 우리 광학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건데 이것은 우리 기술적인 전자 현미경이나 이제 이런 반도체에 사용되는 현미경으로 검사를 잡는 거죠. 실제 반도체 설계 업체에서 광학 검사 장비가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광학 검사 장비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반사광을 이용하는 브라이트 필드 검사 장비와 산란광을 이용하는 다크 필드 검사 장비로 다시 구분이 된다. 광학 검사 장비가 두 가지로 또 나눠진다. 브라이트 필드 검사 장비와 다크 필드 검사 장비가 나눠진다. 이런 것들이 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죠. 반대쪽 웹에서는 브라이트 필드 장비와 다크 필드 장비가 통상적으로 3대 7의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다. 다크 필드 쪽이 필요한 장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결국은 여기가 돈이 된다는 거죠. 기술도 높을 것 같고. 그래서 동사가 이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는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의 검사 장비를 한번 알아봅시다. 브라이트 필드 검사 장비는 주로 극자외선 DUV 강원을 사용하여 반사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해상도가 매우 높아 매우 작은 크기 미세한 결함까지도 검출이 가능하지만 검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장비 가격이 매우 비싸다. 사진 공정이나 식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패턴 결함을 검출하는 데 주로 목적으로 사용한다. 식각하고 그다음 포토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패턴 결합 검사를 주로 사용하는 브라이트 필드다. 비싸고 속도가 느리고 퍼블릭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3대 7이니까 3이죠. 중요한 것은 다크필드인 것 같아요. 다크필드 장비 시장은 미국의 KLA와 AMAT, 세계적인 장비 회사죠. 두 개사만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 진입 및 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가 브라이트 필드 장비 시장이다. 다크필드 장비 시장이다. 브라이트 필드는 KLA와 AMT 두 개만 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아주 기술 장벽이 높은 고가의 시장이다. 이미 이제 과정을 하고 있네요. 반대로 다크필드 검사 장비는 주로 자외선 UV를 광원으로 하여 산란광을 이용한다.
검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장비 가격은 낮은 장점이 있으나 이미지의 해상도 한계 때문에 검출 가능한 결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소 큰 단점이 있다. 여기는 좀 뭐 두리뭉실한 좀 일반적인 검사 장비이고 브라이트 필드는 좀 세밀하고 고가의 장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다크필드 시장은 우리 넥스틴과 미국의 KLA, 일본의 히타치 등 3개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패턴 결함 장비 기술은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가 있는데 우리 넥스틴은 다크 필드가 있다. 다크 필드는 빠른 검사 속도는 있지만은 세밀하지 않고 좀 빨리빨리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반대로 브라이트 필드는 고가, 포토그래피하고 시가 같이 정교하게 장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가 브라이트 필드인데 여기는 미국의 KLA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참여를 하고 있다. 넥스트는 우리 이제 이쪽 다크필드 툴에서 히타치하고 KLA하고 세 회사가 이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21년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20년 중국향 매출 증가 및 영업 레버리지 본격화 등으로 매출액 495억, 영업이익은 181억을 기록을 했죠. 20년은 영업이익 181억 원. 21년은 17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살짝 줄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도체 시장이 좀 침체에 있다. 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침체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장비의 서프라이 체인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 납품이 잘 안 되면서 뭔가 매출이 늘어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들이 다 있었죠. 네,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아서 20년, 21년은 좀 특히 21년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단점은 보였다. 이렇게 일단 단점을 잡아낼 수 있네요. 문제는 이제 향후 전망이 중요하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이 미국 기업 KLA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패턴 검사 장비는 미국의 KLA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등 미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수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서 히타치하고 YMTC, 중국의 JHICC하고 YMTC, 파운드리 S사 등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넥스틴 장비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네. YMTC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넥스틴의 장비를 도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2021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던 중국의 반도체 투자가 2022년 들어서 재개되면서 넥스틴의 수주 활동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이게 제가 핵심이라고 했죠. 중국 쪽에서 먹히는 장비. 이게 이제 Q와 P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넥스틴을 한번 공부한 건 이유라고 이야기했죠. 정확하게. 또 여기에 국내 반도체 기업의 국산화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2015년 SK 하이닉스형 메모리형 장비를 최초로 공급했고 2022년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시스템 반도체에도 초도 공급에 성공을 했다. 21년 6월부터 SK 하이닉스의 기존 장비 AEGIS DP 대비 30% 이상 성능이 개선된 신규 장비 AEGIS2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제 장비도 고가의 장비, 기술력을 가진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액이 늘겠죠. 2022년에는 SK 하이닉스의 기존 라인 M15의 기납품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신규 라인 M16에 대해서 투자가 진행될 전망이다. 새롭게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향으로 2019년에 최초 공급이 들어갔죠. SK 하이닉스는 2015년에 최초 공급이고 삼성전자는 19년에 최초 공급이고 2020년부터 장기 공급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시장 진입도 모색을 하고 있다. 지금 아마 비메모리 쪽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도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봅시다. 네, 퍼는 이제 거의 가장 낮은 12배에 근접을 하고 있고 PBR도 높았던 5배가 깨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동사 영업이익을 봅시다. 2021년 매출액 570억, 영업이익 220억, 2022년 매출액 1120억. 드디어 매출이 2배로 껑충 뛰네요. 네, 매출이 네 자릿수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영업이익도 470억으로 2배로 껑충 뛰는 원년이 되고 있습니다. 23년도 좋네요. 자, 넥스틴 반도체의 전공정에서 8대 공정을 할 때마다 뭔가 패턴을 그리고 정기적으로 잘 문제가 있는 점들을 단계별로 계속 체크를 해서 이 수율을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 국산화 장비의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넥스틴이다. 중국이 미국과 전쟁에서 KLA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로부터 장비 공급이 힘든 상황에서 한국의 넥스틴이 중국 반도체 D램 기업에 먹히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동사의 향후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중요하다. 먹거리가 더 확장됐으면 확장돼 줄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D램 쪽으로 확산을 준비 중이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상 더블 밴드를 키워야 되니까 삼성전자에서는. 네, 오늘은 넥스틴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는 종목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보면 즐겁고 신나죠.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고점 86,000원까지 고고! 감사합니다.